부산 시장 보면은 아유 경쟁률 장난 아니죠. 미분양 넘치는데 부산에는 국세통이다. 청약열기 후끈. 그래서 집사 마라 하고 있는데 뭐 부산 경남 전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세로 거주하시면서 분양을 받는 전략으로 가라. 가격 상승폭은 둔화된 상태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양받아라.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죽어라 하고 있죠.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에 따라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8, 9월경 8월이라고 우기더니 저희가 하도 난리치니까 이제 8, 9월경 이야기가 나왔죠. 8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전세가격 떨어지고 있죠. 왜 매매가격이랑 금리를 연결 지으면서 전세가격이랑 금리를 연결을 안 짓냐. 원래 매매보다 금리는 전세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죠. 왜냐? 간단하게 봐서 LTV 아무리 초이노믹스 때 70% 해주고 지금은 뭐 투기 과열지고 40%까지 줄이고 이런 상황인데 전세는 80%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출 비중이 어느 쪽이 더 크겠어요. 그리고 매매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사서 거기서 뭐 갚고 뭐 이런 내용이라면은 전세 외에도 선택지가 있죠. 사는 게 아니라 임대라면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 전세 같은 경우는 월마다 빠져나가는 돈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월세의 경우는 뭐예요? 빠져나가는 돈은 있는데 보증금 떼일 걱정이 거의 없다. 경매 넘어가더라도 최우선 보증금으로 웬만한 부분 퉁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서 보증금 떼일 걱정이 전세보단 덜하다. 그런데 이 시장이 바뀌었죠. 언제부터 바뀌었냐? MB정부 때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완화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전세 유동성이 늘어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강화하고 있죠. 그리고 금리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12월 지수 보면은 매매 전세 하락폭으로 돌아섰다. 그런데 상당히 뛸 가능성이 있어.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실수요자로 돌아설 수가 있냐. 그거 아니에요? 그랜저 리스하기 힘드시면 벤츠를 사시면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 뭔 개소리야! 뛴 전세값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80% 대출 받아도 힘들다는 얘기죠. 이자가 부담이 되든 원금이 부담이 되든. 그런데 이자가 부담이 돼서 실수요자로 돌아선다? 원금이 부담이 돼서 실수요자로 돌아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스테이크 사 먹을 돈 없으면 푸아그라 사 먹으라 하고 더 비싼 걸 갖다 들이대고 있으니. 그리고 아니면 집값은 침체되더라도 분양은 받아라. 하락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락할 건데 왜 분양은 받으라고 그래요? 거품 낀 만큼 빠지는 건데. 실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거품 얼마나 빠져요? 빠지면 4년 이상 빠지고 거의 낀 만큼 빠지죠. 근데 분양 지금 받으면 언제 들어와요? 싸게 받으면은 전매만 10년이에요. 전매 적은데도 웬만한 데는 5년은 가죠. 그러면 이만큼 빠진 뒤에 5년 뒤에 내가 팔려고 보면 집값 더 떨어져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지금 분양 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싸게 분양 받을 이유 없죠. 전매 제한 기간 끝나고 나면 거품 낀 만큼 빠지면은 집값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분양가 요거에 맞춰가지고 한 요 정도로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비싸게 사면은 더 말도 안 되는 거고 전매 제한 안 생기기 위해서 100% 가격에 삽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보면은 어디도 멈췄어요? 해운대도 가격 상승 멈췄고 0% 됐고 특히 신축 같은 경우 마이너스 찍었다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차츰 떨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지금 마이너스로 갔죠. 1억 내린 금매물도 안 팔리고 있다. 어느 동네? 강서구. 강서구 같은 경우는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오션시티. 공급도 많고 신축도 많다. 신축 선호 현상. 아직 이렇게 남아있어요. 대규모 분양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분양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건설사들 뒤지지 말라고. 근데 분양 받으라는 데가 공급 폭탄인 지역들인데 왜 거기를 분양을 받아야 돼요? 미친 거지. 경매도 낙찰률 반토막. 낙찰률 38%. 매매시장 침체되면 다 나온다고 그랬죠. 매매시장 침체되면은 분양시장이 뭐 미분양이 늘고 뭐 개소리 집어치우고 그때는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비쌌으니까 분양을 엄두도 못 내니까 매매시장으로 간 거고 원래 매매시장 침체되면은 분양, 경매, 전세 다 침체돼요. 매매시장 침체되면 다 침체되는 거다. 근데 반대로 얘가 침체돼야 얘가 침체된다. 얘가 침체돼야 얘가 침체된다. 얘가 침체돼야 얘가 침체된다.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지. 제일 세게 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여기지. 왜? 매매시장은 효과가 거의 그래도 제일 빨리 나타나잖아요. 전세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안 나타나는 게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니까. 경매 분양 말할 것도 없고 요거 보고서 따라서 아 내가 지금 매매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경매에서 돈 벌어야지 분양받아서 돈 벌어야지 이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니면은 경매에서 내 집 마련해야지 분양받아서 내 집 마련해야지 집값은 계속 폭등하는데 매매는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는데 얘가 떨어진다고 하면 기다릴 수 있잖아요.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 쭉 떨어지고 있고 전세가격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그리고 보면은 여기는 거의 보합 수순으로 멈췄고 어디가 하락세로 바뀌었다? 동구, 강서구
이미 강남, 서울, 수도권, 지방광역시, 기타 지방 다 영향받고 있는데 뭘 여기는 공급이 적어서 다를 거고 그럼 울산은 공급이 많아서 떨어졌어요? 전세가율 역시 계속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문제 있어요. 이거 통계 변동 때문이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 전세가율이 벌어지면 갭이 벌어져서 투자하기 힘들다. 매매 수급 동향 이미 95.6까지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 주구장창 떨어지고 있더라. 11월부터 100 이하로 떨어졌고 매수 우위지수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0 넘어갔었는데 50대까지 떨어졌다. KB든 부동산 원이든 말하고 있죠.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지방광역시든 전국적으로 다 떨어지고 있다. 다 안 살려고 한다. 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때문에. 근데 뭐 대출 태도 지수가 좀 나아졌어요. 1분기 때 그렇게 나아져서 작년 4분기처럼 1분기 때 대출 받아가면은 2, 3, 4분기 때 줄 돈이 없어요. 작년에 한 분기만큼이라도 1분기 때 대출 받아가면은 2, 3, 4분기 때 대출 태도 지수 개박살 날 거다. 그러니까 올해 다시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태도 지수가 마이너스가 나온 거죠. 금리 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작년보다 더 할 거고 작년에 2차례 올렸잖아요. 근데 올해는 최소 3, 4차례다. 이미 한 차례 올렸고 외지인 매매 거래량 역시 이때 늘어나고 이때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다주택자 규제 들어갈 때마다 외지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냐. 당연히 증여성 거래니까 그렇죠. 서울에서 원정 투기 와가지고 샀는데 다주택자 돼서 종부세 폭탄 맞게 생겼다. 617, 710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넘기고 그때 나는 법인으로 돌려서 괜찮지롱 하던 사람들도 이때까지 돌린 거죠. 이때까진 팔려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11, 12월에 파는 거죠. 왜? 1월부터 법인 양도세 강화되니까. 법인 매도 많다가 갑자기 법인 매수가 늘어났어요. 법인 매수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단타. 1억 미만 혹은 3억 미만 갭투기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치고 빠져야 되는데 보통은 마지노선 언제쯤 잡느냐? 내년 3월. 왜냐면 내년 3월에 공시가격 나오기 시작하면 1억 미만 갭투기 누가 하겠어요? 실거주가 하겠어요? 다음 투기 수요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안 팔린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 최대한 빨리 팔아치워야 돼요. 안 사주면 끝이다. 저들은 다 박살나는 거다. 그러니까 사는 게 늘어나다가 다시 하반기 되니까 파는 게 늘어나기 시작했죠. 매매 거래량 말할 것도 없이 박살나고 있고 하락 비중은 60%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이미 작년 11월부터 실거래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다 나오고 있죠. 아무리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해봐라. 빛이 없어져요. 빛이 옆에서 다 삐져나오고 있는데 하다못해 그 손가락 틈 사이로도 거래 현황 1위 어디에요? 1억 미만 갭투기 2위 1억 미만 갭투기 3위 1억 미만 갭투기 법인이 사는 이유 그거예요. 그리고 안 팔리니까 떨구고 있죠. 여기는 아직 호가보다 안 떨궜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차츰 떨어지고 있고 11월 이후 거래 없죠. 그 다음 여기는 2억 6,400인데 2억 4천에 내놔도 아직까지 거래 안 뜨고 있더라.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거래했는데 1억 1000에서 1억 1900까지 내놔도 거래가 안 뜨고 있더라. 갭은 벌어졌죠. 1억 미만 갭투기에서 갭 벌어지기 시작한 순간에는 황금성은 박살이 났다. 이때 들어간 사람들이 바보고 이때 이 사람들 들어가도록 유도해놓고 팔고 있었다. 4, 5, 6이 어때요? 1억 미만 갭투기? 요거는 1억 미만은 아닐 수 있어도 3억 미만은 들어가죠. 여기도 공시가격은 3억 미만일 가능성이 높고 4억 2200에 거래했는데 4억 매물 안 나가고 3억 5800에 최종 거래했는데 3억 2000 매물 안 나가고 있고 1억 4250에 거래했는데 1억 4000 매물 안 나가고 있다. 요게 그래도 그나마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살살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가니까 인제서야 좀 가격 제대로 된 선도 아파트 세 곳 찝어보면 어때요? 멈췄고 거래량 안 뜨고 있죠. 그렇다는 건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호가는 안 낮추고 있죠. 이런데 호가 낮추기 시작하면 바로 공공의 적으로 몰리니까 호가 안 낮추니까 거래가 안 되든가 아니면 호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든가 최종까지 거래되는데 떨어지고 있잖아요. 나 이 가격에 못 사겠어 하면은 애누리 얼마든지 가능하다. 재래시장처럼. 언제부터 부동산 시장이 재래시장이 됐어요? 재래시장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서는 비교적 소액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애누리를 좀 해줄 수 있고 그게 정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게 돼요? 평생에 걸린 돈을 모아서 하는 건데 갭은 엄청나게 벌어졌죠. 전세가가 밀어 올리긴 개뿔. 매매가 21억인데 전세가 2억이에요. 재건축 아파트라 그렇지만 전세가율 9.5%. 다른 데도 보면 어때요? 떨어지고 있던가. 이게 특수거래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거래 안 된 거죠. 10월부터. 떨어지고 있던가. 다 이러고 있죠. 그런데 호가는 안 낮추고 오히려 이런 데가. 왜? 호가 낮추고 매물 나오면 거기는 가두리로 몰아붙일 테니까. 갭은 엄청나게 벌어졌죠. 그리고 전세 매물 증가, 월세 매물 증가. 전세 매물이 이렇게 증가했는데 전세가 오른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년 9월쯤 되면 수요는 늘어나겠죠 물론? 매물도 같이 늘어나잖아요. 40% 늘었는데
전월세가 같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이거 자체가 공급 과잉이다. 왜냐면 매매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들이 살 수 있지만 전세 같은 경우는 다 전세자, 다 월세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굳이 뭐 나눠 살아가지고 전세 금액 더 내고 월세 금액 더 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실수요들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요 부족이다, 공급 부족이 아니라. 입주도 더 많아요. 벌써 하락하고 있는데 공급 폭탄 때문에 집값 떨어진 다음에 더 떨어지겠죠. 내년에 적어도 더 떨어지겠죠. 24년 아직 다 나온 건 아니니까. 분양도 많아요. 일반 분양 14,000, 일반 분양 12,000. 공급도 많고 분양도 많고 매물도 많고 오르겠어요. 아까 맨 앞에 뭐라 그랬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8만 명 국세통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10만 명 몰렸는데 의외로 조용한 분위기. 생활형 숙박시설. 그나마 부산이니까 생수구로도 몰리는 건데 생수구는 오피스텔처럼 쓰든가 호텔처럼 쓰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 오피스텔처럼 쓰기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호텔처럼 쓰기에는 호텔 지금 시장 어때요? 수익형 호텔은 안 하는 게 답이죠. 분양가 상한제 피한 2월도 많고 입주도 많고 공급도 많고 집값도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뭘 다시 올라갈 얘기를 계속 또 뭐 전세가 어쩌느니 하고 있냐. 공급 폭탄인데 전세가가 어떻게 올라요? 니들 말대로라면. 우리야 금리를 더 많이 이야기했지만 니들은 공급 이야기했으니까 공급 폭탄이면 전세가 떨어진다고 말해야죠. 결론 금리 올라가고 대출규제 강화됐죠. DSR 적용되는데 2단계.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매매든 하락세 보이고 있고 전세도 역시 하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더 오른다. 그러면서 될 게 뭐가 있어요? 여기는 공급 폭탄인데 우리야 금리 때문에 전세 떨어진다고 하지만 본인들은 공급 폭탄이면 전세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뭐래도 오를? 그게 없죠.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되냐? 청약 시장에는 몰려야 되냐? 전혀 아니다. 입주뿐만이 아니라 분양도 폭탄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소리는 지금 분양받아서 당신이 들어갈 때까지 계속 공급 폭탄이 이어진다는 소리다. 그러면은 우리 말을 도저히 못 믿겠고 그 사람들 말을 믿더라도 부산은 지금 들어갈 시기가 아니라는 게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